그닥 말 주변이 좋은 편은 아니라 두서도 없고 그리 무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겪고 있는 저는 무서워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쓸 내용은 100% 쉬라고요. 진짜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무섭지 않을 수 있어도 그냥 제가 너무 힘든데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3년 전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일찍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었던 것을 병원을 끔찍히도 싫어해서 이가 흔들려도 치과에 가지 않으시고 직접 집에서 힘으로 당겨 빼버리실 정도로 병원 근처는 가지 않으시다가 그렇게 간경화가 악화돼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1년 후쯤 저한테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변화가 생기기 전에 아버지 꿈을 굉장히 많이 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섬뜩했던 꿈은 어느 날 꿈에서 전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께서 다짜고짜 갈 곳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피곤해서 못 나가겠으니까 낮잠 좀 더 자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투덜댔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빨리 나오라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집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꿈이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몸은 무겁고 피곤하고 눈도 자꾸 감겼는데 집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다짜고짜 제 손을 잡고 끌고 가셔서 정말 말 그대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말없이 저를 끌고 들어가셔서 대답 듣기를 포기하고 그냥 같이 들어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왠지 장례식장 분위기였습니다. 사람이 우글우글 떠거리는데 다들 검정색 옷을 입고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친구분이라도 돌아가셨나? 근데 왜 나를 끌고 오셨을까 궁금해하던 찰나 유일하게 사람들이 앉지 않고 비워둔 테이블에 가득 차려진 음식을 가리키며 이러십니다. 저거는 다 네 것이니까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유일하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테이블 음식이 전부 다 내 음식이라니요. 이상해서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테이블 뒤에 영정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바로 제 사진입니다. 전 너무 놀라서 이게 다 뭐냐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장례식을 왜 치르냐고 화를 막 냈는데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얘기할 뿐 아무도 제 쪽을 보지 않더라고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제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 아버지는 계속 먹으라 하시고 전 말도 안 된다며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숨이 가쁘도록 한참을 뛰다가 눈을 번쩍 떴는데 진짜 숨이 너무 가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상한 것을 느낀 게 전 20대 중반이지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20대 중반이 되도록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그 달짝지근한 술 맛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몰라서 맛없고 쓰다고 특히 술은 멀리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속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술이 보일 때마다 맥주나 한 병 사갈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만 술이 시도 때도 없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누가 봐도 알코올 중독자처럼 일어나자마자 물 대신 맥주로 목을 축이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술이 있어야 할 정도로 술을 항상 곁에 두고 사셨죠. 아무튼 그래도 그냥저냥 뭐 나도 이제 술을 좀 배우려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술 생각만 나고 술을 안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마셨을 경우 나타나는 금단 현상처럼 신경이 예민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맥주를 마시면 진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술 기운에 잠이 좀 들만하면 방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서 누군지 하고 보면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누웠을 때 제 옆자리에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겁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하고 깡마른 얼굴로 눈에 초점도 없이 제 쪽을 보며 계속 중얼거리십니다. 가자. 가자.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정말 말 그대로 펄쩍 뛰어 일어나 침대 밑으로 도망을 치면 옆자리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어느새 제 곁에 서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네요. 가자. 어서 가자. 그 모습에 너무 놀라면 비명소리도 안 나온다고 비명도 못 지르고 식은땀만 뻘뻘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가로저으니 아버지께서 인상을 쓰면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서 가자니까! 저는 겨우 힘겹게 싫다고 하면서 거의 기다시피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는 일이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쳐버려서 인터넷으로 제가 사는 동네 근처로 무당을 검색해 그나마 제일 용하다는 점집에 찾아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저를 심각하게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자리가 비어있네. 그 말에 정말 용하신 분이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아버지랑 꼭 닮았지? 아버지를 닮았어. 어머니는 안 닮고 완전 판박인데 웃는 모습까지도 똑같아. 그 말 듣고 전 순간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그분 말씀대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그러고 실제로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딱 아버지 얼굴을 그대로 찍어 놓은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훌쩍대고 있는데 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갑자기 꼭 잡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네 옆에 있어. 근데 자꾸 네랑 겹쳐지듯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아버지가 네한테 빙의가 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제 변화에 대해 그런 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지금 너네 아버지 쪽 집안의 업보를 네가 지고 있어. 아버지가 네한테 붙으면서 윗조상분 두 분도 같이 오셨어. 그래서 아마 네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요즘 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분 말씀처럼 요즘 정말 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5년 넘게 일했던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잘리고, 친했던 친구들이랑 이유도 없이 멀어져 가고, 경미하지만 교통사고도 있었고요. 멀쩡히 집에서 나가다가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차가 빽하면서 저를 쳤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는 아직 젊은 나이에 빚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요. 그 생각에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펑펑 우는 저한테 그분은 아버지와 조상분들을 보내드리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굿이라는 건데, 근데 그 굿을 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나와버렸죠.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찾아온 새로운 변화가 또 생겼는데 바로 귀신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외에 그냥 방 구석에 한 4~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남자아이가 쪼그려 앉아 바닥을 손바닥으로 끄적거리는 걸 보고 엄청 놀라게 됐고요.
어떤 청바지에 셔츠를 입은 중년 남자가 문 쪽에서 슥 나타나더니 반대쪽 벽으로 다시 슥 들어가는 걸 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그럽니다. 잘은 모르더라도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뚜벅뚜벅 두 발로 걷는데 유독 간간히 뭐라고 해야 할까? 걷는다기보다는 미끄러지듯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스르르르 구석지고 어두운 골목길 쪽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늘진 곳에 모여 있는데 그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걸 귀신이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친구랑 같이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차도 쪽으로 스르르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걸 구분할 정신이 없어서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걸 보고 위험하다고 소리를 쳤는데 친구가 옆에서 그걸 보며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했을 때 차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친구는 뭐냐는 듯이 계속 기웃거리다가 헛것을 본 모양이라며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니라고 분명히 봤다고 차도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아이는 아직도 차도 쪽에 서 있는데 아이를 향해 오던 차는 이미 아이를 지나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차도에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운전자는 급 브레이크를 밟아 끽 하는 소리가 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간 겁니다. 전 그걸 보고 엄청 경악을 했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친구는 저를 완전 더위 먹은 사람 취급을 했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점집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에휴, 아버지가 이미 네 안에 자리를 잡았네. 굿을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걸. 왜 고생을 해? 그래서 안 그래도 이상하게 요즘 아버지 위에 귀신들을 많이 보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몸속에 들어오면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영혼이니까 영끼리는 서로 볼 수가 있고 아버지가 빙의가 되면서 자연스레 그렇게 됐다고요. 그 말 듣고 정말 진지하게 굿 상담을 했지만 빚까지 있는 상태에서 역시 굿 비용을 마련하는 건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년째 여전히 심심하면 편의점에서 소주나 한 또는 맥주 한 병 사와서 술을 마시고 밤에는 아버지한테 시달리고 귀신들을 보며 살고 있네요.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술 마시는 모습이 아빠랑 똑같다며 항상 걱정을 하시지만 그냥 애써 태어난 척 줄인다고 걱정 말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점점 주량도 늘고 있고 귀신들 보는 횟수는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고 정말 숨이 막히네요. 이제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방문 앞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옷차림에 길게 기른 수염을 쓸어내리며 내 쪽을 빤히 보면서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젊은 놈이 고집 부리면 쓰나? 이런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이렇게 투덜대는 할아버지를 무시하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 친구들한테 하면 뻥치지 마라, 꾸며내지 마라. 지금 귀신 어디냐? 그럼 말해봐라 라면서 비웃고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요. 친구들조차도 무시하는데 꾸며낸 걸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심각하게 그냥 죽어버릴까 고민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